예, 어려운 시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행사의 계절 가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바쁘시죠? 저도 하루에 지금 행사가 3개, 4개 해가지고. 네. 오늘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매 이렇게 좀 갖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카메라가 많이 배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1년을 평가하면서 또 내년에 새로운 과제들을 한번 도출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3분 모셨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시다가 시의회로 가셨죠. 우리 박필순 광주시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전력거래소의 유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연합회 우리 회장 맡고 계시고 또 사회 핵심가 네트워크 또 상임대표를 오래 맡게 되셨죠? 네네. 이정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 한 7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님 그 현장에 일을 하다가 시의회로 가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100일 좀 넘었죠? 네, 100일이 좀 넘었고요. 네네. 현장만큼 현장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갔다면, 지금은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 또, 제안이 들어온 것들이 또 많고, 어쨌든 행정을 또 직접적으로 좀 대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신분에 좀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가서 제안하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좀 했다면,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행정의 벽이라는 게 높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에서 더 해야 되는 것, 또 뭐 더 제가 다루지 못하는 것까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넓어진 과정에서 일이 좀 폭폭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시간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대담할 때,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100일 해보니까 또 플랫폼 기능을 잘 하고 계시다고 뭐 소문은 그러던데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하기 전에 그랬을 때 시의회, 특히나 이제 시의회가 구의회는 이제 민원을 많이 해결한다고 치지만 시의회는 정책까지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제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 입장에서 지역문제개혁 플랫폼을 의회가 실제로 이제 상임별로도 있고 해당 의원실이 하나의 문제만 잡고 가더라도 23명의 의원들이 23개의 의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역할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특히나 9대 의회가 본인들의 의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어진 의제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저도 어쨌든 현장에서 못 다뤘던 의제, 그리고 새로운 의제까지 해서 그래서 의회가 아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과 또 시민과의 연결고리도 되고 또 자원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공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히 뭐 시의회 23분도 그렇지만 이번 또 구의회 의원님까지 전체 한 10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열심히 한다.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시민사회 평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다루는 의제의 양이라 할까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조금은 표현이 거친 표현인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같이 만날 시간이 별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7시 반부터 9시까지 아침 공부하는 게 지금 세 타임이 생겼습니다. 시의회만. 수목금. 수목금 지금 하고 있고, 뭐 또 지역위원회 일이라든지 뭐 어쨌든 또 현장에 토요일은 또 현장 공부들을 또 하신 거 보면 보통 그것도 이제 7시 반 7시에 아침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또 포럼, 또 낮에는 토론회, 각종 정책 토론회까지 지금 정책 토론회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안 된 것까지 후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의회 사무처도 그렇고 기자들도
매우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를테면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면 촌놈 마라톤이 됐었죠. 그렇죠. 촌놈 마라톤처럼 너무 초반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 좀 이게 좀 지치거나 또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쭉 떨어질 수 있으니까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시는 거 어때요? 라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저한테도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의회 구회가 되게 지금 플랫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현장이 이제 플랫폼으로 오지 않고 의회로 가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기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플랫폼 좀 편해지고 있는 좋은 일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에서 이제 초기에 저희 2019년인가요? 처음 만들 때 공공기관의 또 판로 확대, 그때 가치 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때 만들어졌죠. 그때 2019년도. 네, 그러면서 이제 금요장터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 초기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봤을 때 플랫폼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공공기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4년을 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초기에 우리 사회적 경제하고 이제 플랫폼하고 또 공공기관 연결해서 한전 또 전력거래소 이런 금요장터를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금요일날 서울로 자기 집으로 복귀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나 제품들을 참 잘 팔아보자. 잘 팔아보자. 그리고 좋은 제품 사가게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물품을 팔아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과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도 국가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공공성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규모의 차이는 있죠. 어떤 국가적 의제,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의 의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로 이런 관계가 돈독해지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세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할 수도 있고 더 세밀하게 알고 못 아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서로 간에 알고 서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다 보면 훨씬 더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서로 많이 더 긴밀해졌다. 그렇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해와 협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이제 금요장터뿐만 아니라 새해같이 매칭데이라는 것들을 매칭데이로 지금 올해 3회째 하고 있죠. 이제는 이걸 좀 더 폭넓게 해보자 해서 사회가치 매칭데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지역의 자원들을 같이 연계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확장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공기관들이 또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좀 더 잘 알게 되면서 우선 구매로까지 확장되는 이런 발판의 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게 좀 성과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해와 협력의 범위가 또 커지고 있고 신뢰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연의 어떤 목적인 사회적 가치의 확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사회적 가치 매칭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더 깊어지고 있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좋게만 생각하면. 혹시 뭐 좀 어려운 점도? 어려운 점이요? 어려운 점은 아직도 공공기관의 문턱은 그래도 높다. 그래도 높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을 할 때는 그 상생협력팀이나 뭐 사회공헌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제 직접적 이제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더 확대시키려면 이제 그 기관의 구매 담당자나 또 그래 그 구매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사회적 경제 성장한 만큼 다시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이 또 다시 지역에 투자될 수 있게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었긴 했지만 이게 어떤 시스템화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유석 팀장님 하면 뭐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뭐랄까 모두가 공인하는 또 사회적 가치 경영, ESG 경영의 상징 같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네,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전력거래소 없으면 안 되죠.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셨을 때 팀장님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종합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는 저희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ESG 경영팀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팀이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기관마다의 특성, 조직기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업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관도 있고, 뭐 각각의 역할들, 뭐 사회공헌 파트, 동반성장, 지역상생, 또 아까 무슨 구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관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마침 또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좀 같은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희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좋게 봐주시는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뭐 제가 대표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 하고 있었던 원래 주요 업무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14년도에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제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최근 4년간 이런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지역과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언뜻 떠올리면 단순하게 사회공헌 사업에서 그치기가 쉬운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이나 업무와 이 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쉬운 예로 우리 요즘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우리 여기 광주의 그 탄소 중립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전환 마을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DR 사업이라고 하는 수요관리 사업을 좀 정착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업무의 특성,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의 정책 방향이 매칭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 매칭 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한 사회공헌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추울 때 더울 때 명절에 뭐 이렇게 들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 마침 지역에 좀 어두운 골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에너지 관련한 기관이니까 그쪽에다가 뭐 태양광 충전용 등을 설치해줘서 그런 쪽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역할하고 좀 맞는 뭔가 지역에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국민들 인식도 같은 것들도 기관에서는 평가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농담이지만 제가 지금 이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에 입사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가까우지 않은 친척분들은 여전히 한국전력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사실 이게 기관 중에 큰 대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뭐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이렇게 갔을 때 전력거래소 얘기하면 저번에 저희 뭐 시장에서 에코백 행사 거래소 덕분에 잘했습니다라는 주민들 인사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역에 좀 이렇게 다가간 한 발 가깝게 지역하고 좀 동행할 수 있는 기관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데 있어서 플랫폼에서 저희도 제안하고 또 플랫폼의 제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전력거래소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력거래소가 다른 조직이야?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한전하고 전력거래소하고 한전 KDN하고 이런 유사한 업종의 전력 이런 조직들이 따로 무슨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한전 KDN 같은 경우는 IT 쪽, 전력거래소 IT 쪽이다 보니까
자기네 특징을 살리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지역의 뭐 PC나 이런 룸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각적으로 워낙 지역 사업소들이 많으니까 지역에 가깝게 이제 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적인 사업들에 대한 참여도 좀 가능하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전체적인 그림을 많이 보는 기관이니까 정책 방향성에서,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정책 방향성에서 좀 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의 특성하고 맞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좀 주제를 그 이야기 나온 김에 ESG 경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올해 지금 공공기관이 팀 이름을 전부 ESG 경영팀으로 거의 다 바꾼 셈이죠. 그리고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제가 올해 저희 플랫폼의 자치구 역할이 커졌거든요. 근데 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 안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ESG 경영을 자치구 사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SG 경영이 이제 뭔가 좀 굉장히 파도가 세졌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좀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사실 ESG 경영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화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트렌드화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거져 나온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그냥 쉬운 정의를 드는 게 이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하는 페이퍼를 통해서 이 기관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기관이 아니라 돈 버는 거 외에도 환경이라든가 지역 사회라든가 또 얼마나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들을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일반에 대한 투자 지표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공공기관들 중에서 어떤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공공기관들은 투자를 받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ESG 경영이 해서 이걸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환경 또 지역 사회하고 소셜적인 부분에서의 연계성은 그 어떤 뭐랄까 명칭의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말 그대로 그것만 이 현판만 바뀐 거지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약간 구체화된 몇 가지들이 더 생겼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뭐 지속가능 발전이든 뭐 CSR, CSV 같은 다양한 것들하고 그 문맥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카테고라이즈 하는데 조금 그런 차이만 생겼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페이퍼상의 워딩의 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경영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평가가 그대로 지금 항목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지역상생이라는 분야로 해서 그 평가의 항목은 그대로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비중은 좀 낮아진 부분은 있어요.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들, 이제 정부나 국가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요번엔 이걸 조금 더 가져가자 했을 때 비중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이제는 앞으로 지역은 뭐 나 몰라라 해도 돼. 이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조금 더 가져가자.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요새 뭐 지난번 박람회 때 가니까 ESG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요새는 어떠신가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 조직하면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와 이윤 플러스 사회적 목적 추구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대안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ES 경영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회적 경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ES 경영을 더 도드라지게 좀 보여줄까. 예전에는 그냥 사회공헌, 사회 목적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S 부분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있는 거버넌스 구조나 아니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조 이런 것들도 더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고 각각 포지션마다 자기 목적에 맞는 사회적 가치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포괄하는 뭐 환경, 사회적 가치, 또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일반 기업보다는 규모 있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의 규모에 맞게끔 어떤 혁신성 아니면 임팩트 있게 좀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경영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어떤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규모는 작지만 좀 임팩트 있게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도 그런 ESG 경영 평가 이런 걸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ESG 경영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해왔었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환경적 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매년 4월달에 사업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필수 의무 경영 공시는 아닌데 자율공시에 예전에 이제 사회적 가치나 환경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왔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율이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도 의무화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무화 바꿔가면서 진짜 이제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이익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고 또 내부에 기업 내부에 그런 직원들과 취약계층 고용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취약계층 고용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호로가 아니라 이제 이 경영평가 보고나 이런 자료로 명확하게 좀 선명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은 작지만 이 전체 사회적 경제 포지션으로 해서 묶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 조그만 이런 사회적 경제가 광주에도 한 1,300개 조직이 있거든요. 1,300개가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런 조그만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10만 모아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300개 사회적 기업이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예, 아마 예전에 1,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광주에 있는 200개 사회적 기업이 매년 사업복을 하기 때문에 이 200여 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들은 명확하게 매출이나 고용, 뭐 이런 취약계층 고용률 그리고 사회적 목적 이런 게 데이터가 매년 4월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에 우리 광주에 있는 한 200여 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총 매출이 한 1,000억을 넘었었어요. 3년 전에?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은 한 2,000억 넘었다고. 나머지. 그죠. 뭐 몇 개의 기업은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은 한 100억, 100억 매출 달성한 기업도 있고요. 네, 그죠. 지금은 이제 아마 1,300개 기업들이 다 모으면, 그죠. 한 1조 이상 1조 정도는 목표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기업들이 좀 모였는데, 우리 큰 목표를 좀 가졌었습니다. 광주 전체 경제의 한 5%를 우리가 한번 달성해보자. 그리고 고용의 한 15% 이상을 달성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목표에 아까 ES 경영 이런 것들에 가장 규모는 작지만 선두의 기치를 내년에 그러면 4월에 그 경영 공시 할 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ESG 경영 평가 이런 거를 같이 좀 한번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사회적 기업은 매년 4월에 사업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에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DB 구축, DB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ES 경영 이런 평가 부분들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공공기관들도 추후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ESG 관련한 인증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조금 더 구매나 이런 데 있어서 뭔가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공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검토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부 고민 중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책 지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다만 그런 거하고 다르게 좀 지원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IT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 내부에 그 이제 ESG 위원회에 하시는 이제 전문 소장, ESG 연구 소장님을 불러갖고 ESG 경영에 대한 특강을 좀 해서 해드린다든가, 교육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또
ESG 경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단순한 게 직원들의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저희 직원들은 못 해주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휴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약간 퀄리티를 더 따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것도 좋은 변화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때 네. 그러면 구매 어떤 그 기준 우리가 입찰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어 거기에 ESG 경영평가 성과가 좋은 기업을 우선해서 구매하겠다 해준다고 하면 또 이 기업들은 이제 또 거기에 네. 선순환이 돼서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줄 거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공공기관의 공적 영역에서 봤을 때는 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좋네요. 있습니다. 근데 평가 지표나 기준 네. 평가 기관 평가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네네. 것들은 사실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 이걸 실제 네네. 제도화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네. 다들 그러니까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우린 불리한데 이러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 사회적경제연합회나 네네. 또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네, 지원센터. 이런 데서 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네네.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네네. 공공기관 우선 구매하고 연계해가지고 만약 가능하다 하면 한번 이제 정리가 그렇게 한번 되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이런 정책적인 지원할 것들이 또 하나 숙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편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이제 하면 뭐 네. 저는 이제 모이면 최근에- 숙제죠. 최근에 그 흐름 이제 ESG 경영하면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의 사회적 투자 방식이라고 좀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좀 느꼈을 때는 자원봉사가 유행할 네네. 때는 예. 그 사회 투자 방식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니까 자원봉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사회에 이제 가치를 기여하는 방식으로 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재원 투자로 후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요 방식은 좀 한 90년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2000년대까지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2000년대는 좀 뭔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 게 지속 가능 경영.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내부적인 이제 자원봉사로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고민과 사회 투자 방식도 좀 변화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 최근에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면 ESG 경영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인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은 되게 지금 앞서 나오고 대기업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소기업은 네네.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네네. 이런 그렇게 단계에 되죠. 그런 있는데.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또 ESG 경영 내부에 보면 이제 환경 쪽 파트에서 보면 아리백이라는 게 이제 또 워낙 그 대통령 선거 때 유명해가지고 듣기는 했어요. 왜냐면 공부도 했고 지금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백을 진짜로 가능한가라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전기세 줄여진다 하면은 뭐 에너지 문제가 좀 심하니까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사회 투자 방식도 제가 봐서는 최근의 방식은 이제 재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기업 마케팅도 좀 하고 하는데 그 사회 투자의 내용도 환경 쪽에 많이 좀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이 영역에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S하고 S에 좀 많이 맞춰졌다면 이 영역에 많이 맞추고 G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직원 보내고 이제 끝낸 게 아니라 뭔가 지속성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본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또 그것을 또 연결해주는 말 나온 김에 좀 구체적인 의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질문을 좀 해도 된가요? 질문요? 갑자기요? 거부리 없는 갑자기 의원님 딱 보니까 생각나서 지금 어쨌든 ESG 경영을 하게 되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행정에 자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 전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는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강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예전에 작년
작년 이정환 의원님이 만들었고, 만들었던가요? 네,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종이 한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걸 실행 계획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 만들어진 걸로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조례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조례에 의해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지만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투여되는 정부 정책 재원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가치는 이제 공공기회들 최우선의 과제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의 지원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전략이 되고 예산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많이 투여되는 비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사회적 갈등이 만들어지면 어떤 정책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정부 재원을 아끼면서 외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시하고 구가 네네. 그 민간의 기업의 또 공공기관의 네네네. ESG 경영을 지원하고 네네.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러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보다는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또 숙제네요. 네네. 강주시는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조례를 보강하고 개정하고 네, 그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례만 있는 거죠. 네네, 그게 그죠. 이제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봐야겠죠. 그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네네. 아직은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이제 그 조례를 기반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행정에서 실행 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숙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내년 사업과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 네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페이스 조절 얘기를 아까 위원님도 하셨는데 페이스 조절이 아니라 더 뛰시라고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페이스는 계속 뛰라는 말. 끝까지 마라톤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뛰라는 말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약은 건강하시라고. 제가 산산주 먹고 힘내고 있습니다. 내년 또 중요한 과제로 이걸 저희가 이제 현장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에 이걸 반영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구 원인들하고 지금 매칭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과제도 내년에 중요 과제로 해가지고 시 같은 경우는 조례 좀 보완하는 거, 그다음 구후에는 지금 없으니까 조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책에 이거를 넣고 사업화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ESG 경영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17개 의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 참 묘한데 최근에 그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까지 해가지고 저희 추진기관이 70개가 됐어요. 초기에 35개에서 시작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9년 의제부터 올해까지 의제 수를 합히면 70개더라고요. 그래서 꼭 짠 건 아닌데 70이 됐습니다. 한 기관 한 의제를 꼭 그러진 않지만 그건 않지만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했던 의제 중에 또 참여하신 의제도 있고 또 이렇게 지켜본 의제도 있을 것 같은데 ESG 경영의 어떤 뭐랄까 좀 성과로 좀 이야기할 만한 대표적인 의제에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씩을 만약에 꼽는다면 어떤 의제가 있으실까요?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올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 우리 이제 자원순환 3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커피 찌꺼기 재활용하고 또 우유팩 재활용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올해 이제 또 가베하우스라는 여기 업체 실명 밝혀도 그 업체에서 그 찌꺼기 가지고 펠릿도 생산하고 또 저희 비료 업체에서 비료도 생산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예전에는 커피 찌꺼기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졌던 건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 사업을 지역을 했을 때 한 3, 4개월 동안 10톤 정도 수거가 됐었고 올해는 그거보다 뭐 150% 이상 200% 가까운 수거를 해서 그만큼의 쓰레기는 줄어들고 그것들이 뭔가 재활용된 제품으로 다시 재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또 지역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여하는 뭐 소상공인들 카페라든가 업체들한테 조금씩이나마 뭐 성과 공유나 협력이 공유를 통해서 또 뭔가 또 도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은 우리 기관들이 같이 또 좀 모아가지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10여 개 이상 되는 기관들이 같이 해서 그걸 모은 걸 가지고 비료를 예를 들어 구매해서 지역의 또 저소득 농가에다 기부하는 이렇게 좀 연결되는 로테이션이 만들어진 어떤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싶고 뭐 이게 추후에는 좀 더 지속화돼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그 의제 같은 경우는 커피 찌꺼기 뿐만 아니라 지금 일회용 컵 문제, 또 우유팩, 종이팩 문제 이거 같이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또 동구청이 최근에 이제 동구에 있는 구청 1층의 카페 그리고 주변에 있는 10개 카페 협업해 가지고 지금 동구에만 12개 카페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를 좀 더 동구청 주변 카페 더하기 동명동에 있는 카페 거리에 있는 카페들까지 해서 동구가 확장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의제 평가하는데 행안부에서도 가장 관심 가는 의제로 이 녹색 카페, 자원순환 녹색 카페 3종 세트 요 고민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이정일 회장님은 뭐 좀 꼽고 싶은 의제가 있으신가요? 좀 오래됐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회가치 매칭데이도 괜찮은 의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의제가 있었는데 무엇을 사회적 경제 구매로 연결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발생되고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엄청 수요가 달릴 때 그때 이제 비말용 마스크라도 보급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약국이나 뭐 병원 가서 마스크가 구매를 안 했을 때 마스크를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진짜 너무 까마득한데 어디 얘기 들으면 주워서 뛰어가서 5개밖에 안 팔고 막 이런 상황인데 구하려기도 구하지 못했던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비말용 마스크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지역에 또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함께 생산을 했었어요. 그때 생산 과정에 생산 비용을 공공기관이 되어주고 또 다시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주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그 마스크를 받아갈 수 있게끔 했던 그 기억이 그때 참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그게 괜찮은 사업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 우수한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지역의 농가들이 또 농산물 판매가 안 됐잖아요. 또 다시 농산물 꾸러미로 급식에 납품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급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지금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매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지역의 그 니트 청년들에게 좀 나눠주고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두 가지를 긴급하게 2020년에 했죠.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 계획을 막 세우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보다는 그건 진짜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역의 모든 자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되게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광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했거든요. 그 해에.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박필순 의원님은 또 직접 띈 의제도 있으신데 어떤 의제가 또 떠오르시나요?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어쨌든 저는 이제 초점을 좀 맞췄던 것은 좀 시대 상황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변화를 꿈꾸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즉 마을 의제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기후에 대한 두려움,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연결했던 의제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구면의 에코백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에너지 전환 마을이 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로 역시 에너지 전환 마을.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을에서의 기후 환경이나 활동들을 해가시는데 저희가 그 어쨌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하게 잘 하시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을 가는 접근해가는 그 어제도 이제 토론을 저희가 했고 한 1년 반 좀 됐고 의제로 보면 한 2년 정도 됐는데 꽤 어쨌든 친척된 부분을 좀 가져온 것도 있고 과제도 어제 많이 좀 남겼는데 이 의제가 어찌 보면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또 기후환경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를 뭔가 좀 전환해 볼 수 있는 것들 계기로 삼고는 싶었는데 그게 에너지가 좀 되어와서 그 어쨌든 몰두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매우 어제 좀 너무 집착하듯이 열심히 집중하신다고 집중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어제 토론에도 매우 열띠게 기대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또 그리고 행정과 이게 마을이 그 떨어져 좀 있었는데 행정과 마을 전문가와 이 중앙요직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을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반복을 해갖고는 절대 해결될 일이 어떤 분들도 그러겠지만요 같이 함께 자기 부족한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또 부족한 것들을 메꿔가는 서로의 협업 방식을 이번에 좀 더 고민하는 시기여서 저는 이 의제가 아직도 좀 기억이 났습니다. 뭐 실제로 또 우리 지역의 전력거래소도 그렇고 한전 또 전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좀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의제다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이 에너지 전환마을 같은 의제라기보다는 경상북도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 중립 전환마을.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상남도의 무슨 군에서 에너지 전환마을 저기 뭐라고 하나요? 선진지 견학 오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 기억만 해서도 대구, 경남, 또 어디 박필순 의원님 많이 또 대구? 대구, 인천 뭐 이렇게 좀 전국에서 에너지 전환마을도 이렇게 견학을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마을이 이제 뭔가 아까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약간 실험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제 뭐 행정의 또 주요 정책 과제로 그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실 게 있으면 보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얼마 전 우리 이제 다 아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생겼다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도 될 수 있지 않았나. 우리에게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좀 뭐 줄이고 아끼고 활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이런 리스크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내세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네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문제에 난리가 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일단 마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네요. 분산형 전력 체계. 작은 개념에서부터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에너지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전문가는. 네네네. 어느덧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마을 활동할 때도 한 5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녹색이랑 환경활동 하다가 마을에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좀만 돼도 희소성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전문가라고 물론 당연히 전문가시고 기반을 20년을 지금 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인데 그만큼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을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부여는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냐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예전에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생산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생산이 왔는데 이제는 에너지 생산이 공기업 한전이나 여기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이제 소규모 개인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시민의 참여 없이는 아까 기후위기 문제든 ES 경영이든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박필순 의원님은 그런 시민을 조직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소규모 에너지를 만드는 또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모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모든 시민들이 예전에 이제 공기업인 한전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소규모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뭐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좀 붐업을 더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릉시의 그 에너지 전환 마을 이런 건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그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전력 계열이 가장 크고 또 농어촌 두 분야가 가장 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분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컨텐츠 뭐 이런 영역이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쪽의 의제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좀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마을 또 국민 DR과 관련된 에너지 쉼표 뭐 이런 쪽의 의제 또 뭐 농어촌 공사나 AT하고 연결된 뭐 지구농 마을 우리 금요장터도 거의 뭐 사실, 그런 영역의 일들이었고요. 또 뭐죠? 푸드플랜 또 뭐 채식 뭐 비건 이런 쪽의 의제들. 그다음에 의외로 지금 방송 영역에 그러니까 방송통신 뭐 컨텐츠진흥원도 있고 전파진흥원도 있고 하니까요.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역 현장의 의제를 방송으로 방송통신 전파진흥원하고 미디어 센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중파에 지금 타고 있고 이것도 뭐 우리 지역의 조금 특성이라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억나는 건 오늘 저희가 협약식을 했는데 그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같이 지역하고 일을 해가지고 방치자전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오늘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 문제들도 이게 점점 이제 의제 영역이 확산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시간이 금방 가죠? 네네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도 조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도 이제 방향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광주시도 이제 그전보다 역할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의 어떤 항목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시도해보자, 뭐 보완해보자, 개선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먼저 해주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다음 연도 계획이 다음 연도 초에 이제 시작을 하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3년도 계획은 23년 1월 돼서 자 이제 새해 됐다. 올해 뭐 할까? 이제 계획을 좀 짜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일반 대부분 사람들도 다 그렇죠. 해가 바뀌어야 이제 우리 뭐 할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4분기 정도에는 다음 연도에 뭐 할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기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좀 논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체적인 논의들이. 근데 이제 그것들이 먼저 시작이 될 때 우리 플랫폼이나 의회에서나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물론 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면서 2월 말에 우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12월 1월에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내용에 들어갈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우리가 올해는 얼마 구매할 겁니다. 지역 구매. 또 지역에서 일자리 얼마 창출할 겁니다라는 큰 숫자지 실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와닿는 사업, 와닿는 의제를 그때 이렇게 거기다 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플랫폼이 진행할 부분들은 22년 뭐 4분기 중에 한번 미리 우리 한번 내년에 우리 뭐 할지 한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올해 이렇게 한 것들 성과 공유하는 자리가 단순히 그해 성과 공유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뭐 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나오면 그것들이 기관 입장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또 플랫폼에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우리도 좀 이쪽에 대한 포션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짜야겠구나. 예산이 됐든 업무적인 역할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에서 시작은 지역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지역이 먼저 나서서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거기에 기관, 우리 사회적 기업, 뭐 시 한 발씩 더 한 걸음씩 더 다가가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건데 그렇게 된 어떤 사업이 이제 저희가 의제가 실행화가 됐을 때 그 의제는 사실 한시성하게 좀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1년 마중물 그러니까 정말 파일럿 사업이고 마중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말 성과 공유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정확히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향후에는 1년 365일 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갖는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됐을 때는 좀 더 우리 구나 시에서 그럼 이제 이거는 저 플랫폼에서 이렇게 잘 플랫폼을 해서 이 파일럿을 해서 성과가 잘 좋은 사업이라는 걸 보여줬으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중앙 사업에서 지역 사업의 어떤 중점 정책 사업을 가져갈게.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원래 하셨던 역할에서 조금 역할은 줄이시면서 대신에 같이 하시던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다시 또 다른 의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역시 유석 팀장님의 에이스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기 우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좀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성과가 있다. 이거는 좀 지속 가능하게 해서 구체적 변화를 더 좋은 성과를 만들자 하는 사업들은 시나 구나 정부가 이 사업을 좀 받아서 조금 지속성을 확보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임팩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한번 이래서 전날 마라톤 100m 달리기 하듯이 전성적으로 달려서 한번 딱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유석 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팀장님 아니 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개주 릴레이 경주 하듯이 앞에서 릴레이 개주 하듯이 200m 점수 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바톤 터치 받아서 또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사회 문제라는 것들은 단편적 일회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많은 재원도 들어가지만 시간적인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과 자원과 인력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 투자될 때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한번 일회성 공모사업 같이 투입되고 훅 빠져나가면 오히려 또 그 빠져나갔을 때 공허함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 끝난 게 아니라 팀장님 말씀했듯이 릴레이 경기하듯이 좋은 비유 같아요. 지방정부가 받아주고 또 이게 정책적으로 또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산이 돼서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떤 또 사회적 경제 기업화시켜서 속도감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죠. 기업화시켜서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문제도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 실험적인 일을 시작했다가 그 성과를 내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되면서 지속 가능성과 또 일자리까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든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의제의 추진 방식으로 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럴 때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계속 우리가 숙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유석 팀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를 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내년의 숙제를 가능하면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먼저 좀 큰 가닥을 좀 쳐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것 중에서 좀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은 내년 의제로 미리 좀 선정을 해놓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이제 이슈화돼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우리가 이제 한 발 먼저 나가서 일단 우리 아까 릴레이 얘기하셨는데 원래 바톤 받을 때도 한 발 먼저 나가서 받듯이 일단 다음 거를 먼저 좀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을 해야만 서로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시간의 개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할 의제 중에서도 조금 더 이거는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가지고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봄에 해가지고 하면은 실행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뭐랄까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한번 해보자. 뭐 좋은 제안 같습니다. 11월 집행위원회 12월 성과 공유회 때 좀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네요. 혹시 의원님 또 뭐 혹시 제안해 주실? 아까 그렇게 구조화되고 일자리로 가는 과정에 아까 말한 쭉 아까 조례 정도 뭐 있었지만 ES 경영도 그렇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챙겨보는 게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 게 일단 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나 그때 우리가 그지만 특정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구의원 중에 자기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공 분야, 에너지, 관심 분야, 뭐 아직까지 마을이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지역의 의원들이 저는 그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제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 또 제도로 정착해 가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 보는데 이제까지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었고 지난 8대 때 이제 시의원들이 한 5명이 있다면 올해는 한 10명으로 좀 늘려간다고 저는 보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 구의원 중에 자기 의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이번 매칭대회도 하시니까 내년에는 특별하게 자기 의제를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쭉 갖고 약간의 그 재미난 콘테스트 방식이면 좋겠다 싶어요. 그 약간의 경쟁 정치인들은 되게 경쟁에서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제 성과가 그래서 연말 뭐 좀 되기 전에 내년도 또 그 잡기 전에 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일정인 행간 뭐 전이나 이럴 때에 저는 좀 이렇게 자기 발표회 같은 거를 좀 해서 홍보도 좀 대주고 그러면 플랫폼이 어쨌든 그거를 좀 작업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했던 기관들하고 또 이렇게 뭐 파티처럼 또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칭찬도 하고 내년에도 좀 잘해봅시다. 한번 그룹핑이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잘해보자고 하면은 뭐 공공기관하고 자원 연결력도 더 높아질 것이고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한 걸 보면은 또 나는 이 의제를 이렇게 풀어봐도 좋겠구나. 서로 상호 좀 그래서 자꾸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플랫폼 기능을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는 것을 좀 약간 그 쇼와 그 홍보 효과를 좀 가지고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일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의회랑 이렇게 좀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구 의원하고 현장에 매칭 데이를 하는데 뭐 의제가 올해 만들어지면 내년에 진행을 하고 10월, 11월쯤에 그거에 대한 뭐 성과 공유회를 함께 한다고 하면 뭐 의원님들한테도 힘이 될 것이고 현장에 하신 분들한테도 또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무조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 의원이 할 것 같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요 되게 반겨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잘하는지 기관이 있으면 또 연결도 해드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야 제 생각에는 저희 의제들이 좀 해결력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 올해는 두 분이 제안해 주신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매칭할 의제들,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하고 매칭할 의제를 11월, 12월에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 1, 2월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시작을 해버리자.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과를 좀 더 만들자. 이렇게 뭐 내년에 뭐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네.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네네. 좀 이 같이 함께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뭐 문제 제기자, 또 그 재원, 그걸 또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뭐 의원님들,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플랫폼,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네, 좀 관대하게 봐주자. 의지가 좀 작더라도, 좀 우리의 이 조그만 이 시도가 큰 사회적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관대하게 격려하고 가자. 격려하고 응원하자. 네, 그래서 지지해주고, 네, 그래서 의원님도 지지하고, 의원님 오답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칭찬하는 문화. 왜 우리가 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 의제는 그 공공기관이 돌봐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이런 의제가 해결되면 또 분명히 다음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회가 올 거니까 관대하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의제들을 대시민 홍보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끼리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는 있겠다. 부모님 좀 언론기관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들을 어찌 보면 한국이 그 경쟁에서 많이 저희가 이기는 경기는 많이 해봤지만 같이 해가지고 함께 꼴이 나는 그런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각자가 잘하는 것은 잘해서 생존 능력은 뛰어나긴 한데 이걸 같이 해서 그러니까 행정부 의원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는 경계심이 먼저인 것 같아요. 단체가 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들었지만 시민들의 수준을 매우 하여튼 매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는 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은 지금 생활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 바라는 수준들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격려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협업의 문화가 저는 이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하나의 일이든 어떤 한 시민의 고민이든 이것을 같이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광주가 그런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올해 성과 공유회 때 서로 지금 함께 협업했던 분들끼리 서로한테 좀 선물을 주는 뭔가 그런 걸 훈훈하게 12월 초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드네요. 그리고 홍보는 매년 저희가 이제 방송에 가능하면 공중파에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언론 특히 이제 신문 중앙 언론에 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튼 그건 더 열심히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좀 후반기에 이제 특강들이 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시군도 그렇고 행정들도 이제 구청장,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어찌 보면 관심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공기업들도 공공기관들도 기관장들의 마인드나 ESG에 대한 약간 더 방향은 그렇게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협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플랫폼의 기능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에 필요할 것 같고 행정이나 이 뭐 시구원들에게는 조금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강들,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특강들을 때때로 초반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이제 뭐 선거도 있고 초기에요? 네, 초기에.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그 다음 해에 그 해도 해지만 그 다음 해를 좀 설계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은 6, 7월 달에 세워져야 그게 이제 내년에 뭔가 도는 거니까 올해는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미 뭔가 생각하면 늦어버거든요. 대부분 또 공부를 하반기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우면 또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내년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 좀 해서 이게 새로운 의제를 또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새로 의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발굴하기도 하고, 네, 발굴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좀 되면 네, 뭔가 뭐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일이 많아질 것 같은 네, 뭐 예감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혼자 바쁘시기 싫어서 네, 네, 네. 위원장님도 같이 좀 바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동반자사. 네. 우리 의원님 함께 달리자 뭐 이런.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또 이런 의제들이 지금 현재 이제 행정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이제 지역의 주민의 문제, 의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좀 매칭될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행안부가 의제를 발굴하는 한 루트로 네네. 그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의제를 네네. 플랫폼 의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거 네네. 하나 하고 행안부가도 가능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다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의제 중에서 플랫폼에서 좀 다뤄야 될 의제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행안부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은 네네.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조금 더 지금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주민총회가 네네. 활발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더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시간이 6시가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갑자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진짜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으면서도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실행한다는 거지? 되게 예전에 뭐 지방정부에서 그냥 공모식으로 했던 이런 방식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서 또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이런 게 되게 모호했었어요.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참 그랬는데 한 4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진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또 중앙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기관 평가 경평이 바뀌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관의 경평과 상관없이 좀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끔 정책적 뒷받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든 의원님 계시니까 네. 지방정부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무를 한 게 2년, 네, 2년 정도 된 건데 사실 그 2년인데 한 10년 하신 듯. 사실 처음부터 같이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사실은 뭐 그 전에는 뭐 기관에서 국회 관련 업무도 했었고 다른 다양한 업무를 했었는데 이쪽 지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저희가 원래 우리가 하던 역할하고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 저희 우리 직장인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밥값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관이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기관으로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타 위원님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이 역할을 계속 할지 또 다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전혀 처음에 노티스를 안 주시고 그냥 와서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부담은 됐었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주저 없이 그냥 에이스시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 공기업계 에이스시군요. 근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이 플랫폼 뭐 3년 과정 중에 2년을 이제 또 같이 했던 입장이라서 저는 어쨌든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역량을 쌓았고 그 힘으로 또 시험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주민들을 대할 때 이 문제 하나를 볼 때 어쨌든 주민들은 보면 정치인 보면 무조건 민원부터 넣거든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답변이 다른 거죠.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전할 때도 그렇게 시의원이 됐는데 또 시의회가 어쨌든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원을 서로 연결하고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시의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또 구대의원이 기대가 있고 그래서 플랫폼과 함께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로 좀 도움이 되는 각자에게 도움이 돼서 아니 그래야 더 잘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한쪽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끊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서로가 좀 도움이 돼서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전하고 이 문화가 저는 형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뭔가 이 서로가 좀 도와서 그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도시의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이건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함께 풀어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도 플랫폼이나 또 기관들하고 함께 그런 걸 좀 잘해볼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뭐 에이스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됐어도 시간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벌써 6시가 다 됐습니다. 1분 남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플랫폼을 할 때 3가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사회가 신뢰와 협력의 어떤 그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좀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 번째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조직도 그렇고 시민사회 조직도 그렇고 다 이제 플랫폼 형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도 의회도 시민사회 조직도 그런 이제 플랫폼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플랫폼 조직을 만들자, 플랫폼 정부를 만들자 했지, 아, 그게 뭐야?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년간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연습하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굴러갈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방식으로 의회가 작동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방식으로 시민사회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신뢰와 협력의 문화, 또 문제 해결 역량, 뭐 플랫폼 조직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뭐 완벽하게 어떤 성과를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변화를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단계. 처음에는 그게 좀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아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지난 4년이 또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또 스스로 자평을 해 보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지만은 6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